질문 몇 가지를 받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염 총장님도 앞으로 좀 모시겠습니다. 네. 혹시 여기 현장에 지금 참석하신 분들 중에 질문 있으시면은 질문을 좀 부탁드릴까요? 우리 이재영 학장님 제일 먼저 손을 드셨는데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총장님께서 이제 생각하시는 바가 공간이 바뀌면은 생각이 바뀔 것이다 하는 이런 전제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 파이니어 빌리지를 이렇게 할 때는 학생들이 좀 더 이렇게 독창적인 뭔가 이런 사고, 비판적 사고를 길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을 것 같고 SK 미래관에서는 어떤 독점적 공간의보다는 융합을 하는 어떤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을 것 같긴 한데 그 총장님께서 처음에 시도했던 그런 것이 어느 정도의 성과를 가져왔을 것이다 이런 생각하시는 바가 있는지 그게 지금 우리가 대학인으로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다 이제 이 의식 수준에서의 어떤 그런 기대와 실질적으로 어떤 결과로서 나타나는 어떤 그런 것이 한 번도 이렇게 제대로 된 평가라고 할까 그런 것이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약간은 주관성이 개재되겠지만은 총장님이 생각하실 때 애초에 그런 어떤 공간적 혁신을 통해서 의식의 혁신을 가져오겠다는 어떤 그런 것이 어느 정도 성과를 가져오셨다고 생각하는 거지. 이것이 이제 의미하는 바는 앞으로 우리 대학들이 많이 이렇게 바뀌어갈 때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어떤 예측성을 가짐으로써 예를 들어서 투자 순위 어떤 인베스트를 할 때 어떤 그런 것이 또 나올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쭤봅니다. 네. 네, 아주 좋으신 질문이고요. 그다음에 뭐 당장 효과 나는 건 아니지만은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그 대학을 학생들이 생각할 때 와서 교수님 강의 듣고 도서관 가서 막 외워갖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보고 거기다 쏟아내고 그다음에 다 잊어버리고 이런 패턴은 이제 더 이상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지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이빌만 하더라도 1년에 한 60개 팀들이 만들어지고 하다 보니까 아까 이제 엑스그라이지 쪽으로 연결이 되고 지금 현재 살아서 이렇게 액티브하게 그 창업을 한 애들도 한 2, 30개 팀들이 지금 액티브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뭐 놀이공간으로 얘기를 드렸는데 재미로 학교를 나오고 싶어요. 고려대학교 학생 뭐 이건 좀 약간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고려대학교 예를 들어서 왜 고대생들이 기업에서 환영을 받나라고 하는 걸 저는 교수님들이 강의를 잘해서가 아니라 옛날부터 전통은 저희는 동아리가 굉장히 세다. 선후배 간에 이게 세갖고 조직 문화를 굉장히 일찍부터 받아들인다라는 게 거의 수업은 안 들어가도 그거는 한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했는데 요즘 이제 뭐 연세대학교 송도에서 레지던스 칼리지 하고 있는데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는 이게 굉장히 큰 힘이 되고요. SK 미래관을 만들어 놓고는 안타깝게도 코로나가 돼서 한 2, 3년간 블락킹이 돼갖고 했는데 지금도 가장 학생들이 가고 싶어하는 공간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책 보고 놀고 그다음에 111개가 저희가 111주년을 맞아서 111개의 캐롤 그러니까 한 평이 안 되는 방에 들어서 자기 집중으로 공부하다가 그다음에 토론하고 111개의 토론실이 있는데 그 111개의 토론실하고 111개의 세미나실을 전부 다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제 팔았습니다. 그래서 캐롤을 한 1,000만 원, 그 다음에 이 세미나실은 3,000만 원인데 뭐 저도 좀 몇 공간을 이제 기부를 했는데 거기에 도네이션 한 사람들이 전부 다 캐치프레이즈 같은 걸 적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한 거는 뭐 한 공간은 그 be a voice not an echo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제 외국 갔을 때 이렇게 미국에서 비행기에서 우연히 잡지 보다가 한 건데 네가 목소리가 돼야지 메아리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건데 그런 이야기를 거기다 캐치프레이즈 적었고요. 또 다른 방에는 뭐 be the first penguin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항상 뭐든지 시도를 해봐라. 그런 거를 남기고 싶은 거를 이제 졸업생들이나 기부한 사람들이 한
문구들을 다 거기다 붙여놓기 때문에 애들이 뭔가 자극을 내가 이제는 공부하러 오는 데가 아니다. 여기서는 뭔가 내가 자극을 받고 내가 뭘 만들어 갖고 나가야 되는 거다라는 그런 걸로 바뀌었고 그래서 서울시에서 하는 캠퍼스 타운 프로젝트도 해서 저는 스타트업들 같은 경우가 학교 근처에 학교에서도 지원해주고 서울시가 해서 한 10개 정도의 캠퍼스 타운이 만들어졌는데 그런 식으로 한 거는 나름대로는 그 영향은 있다고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호 교수님. 이제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그 지금 고등교육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서 학생들의 요새 느낌이 졸업하고 뭐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대학원 가는 건 관심이 없다 일단. 그래서 뭐 지도 교수님께 좀 여쭤보면 되지 않냐 그러면은 학생들 반응이 지도 교수님은 뭐가 있는지 알지도 못하시고 관심도 없으시고 능력도 없습니다. 뭐 이게 학생들 답이에요. 뭐 굉장히 암울하죠. 근데 저한테 물어봐도 제 지금 막내가 대학교 4학년인데 지금 졸업하면 대학원 가라 그 얘기밖에 안 하고요. 나머지는 알지도 못하고 능력도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질문이 누가 이거를 해야 될 것이냐. 이 학생들의 그런 갈증을 제도가 어떻게 채워줘야 될 것이냐라는 이제 아주 본질적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제 생각에는 집합적으로 우리가 다 같이 얘기하면서 좋은 방법들을 찾아가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노력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학생들의 자발적인 그런 노력들을 제도가 어떻게 흡수해서 길을 찾아가는 데 도움을 줄 건가. 제 생각에 학생의 성격이 요새 굉장히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학교가 전통적으로 학생회들을 하고 같이 하는 일들을 거의 행정에서 별로 고려 안 했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건 제가 한번 생각해 본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 총장님께서 좀 어떤 식으로 좀 하는 게 좋을 건지 교수님들은 하실 수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요. 이 아까 그 익스포넨셜 보여주셨는데 이 경험의 기울기가 이렇게 돼서 요거밖에 모르시고요. 젊은 분들은 조금 급하니까 조금 더 하실 텐데 이제 그런 면에서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교수님들은 학사 석사 연계 과정 굉장히 말씀 많이 하시는데요. 그 학생 얘기가 그거는 교수들의 이기심의 극치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뭐 교수님들의 그 학문에 대한 그 열정을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그러고 넘어가 버렸는데 굉장히 반성이 되더라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제도를 어떻게 가져가고 어떤 시스템으로 그런 부족한 목소리들을 저희가 제어할지 이런 고민이 있었는데 그 코멘트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시흥에 좀 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연구소를 하면서 학생들이 사회적 기업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요. 아이디어들은 뭐 저희가 못 쫓아갈 정도로 많거든요. 그래서 동아리 지원을 하면서 너네들이 좀 마음대로 해봐라 그랬더니 한 뭐 몇 개 팀 지원을 좀 했는데 대부분 망합니다. 망하는 게 지속 가능성에 대한 생각이 적고 특히 이제 파이낸스에 대한 생각은 거의 없고 해서 그래 좀 망하는 것도 경험이다. 학교 다닐 때 망해야지 더 좋지. 그래서 그때 이제 환경 이슈에서 뭐 리사이클링 하는 거나 뭐 쓰레기 줄이기나 뭐 이런 거였고 학교 안에서 또 바꿔가면서 하면서 나름대로 좀 재정적인 걸 생각한 팀들도 있었는데 이제 그런 아이디어를 시흥을 가지고 시흥은 지금 거주지도 많고요. 산단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주민들하고 그러니까 현장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기업 형태로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것들을 학생들한테 조금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서 하시면 학생들이 알 수 있는 뭐 드론을 이용하는 기술이라든지 요새 인공위성에서 볼 수 있는 정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뭐 이용한다든지 아이디어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들을 시행을 중심으로 한번 해보고 학점으로 만들고 문제도 풀리고 회사도 안 망하면 A+ 주고 뭐 이런 정도의 좀 혁신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관학보다는 시흥이 좀 더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시흥 캠퍼스에서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오 교수님께서 약간 코멘트를 해주신 것 저한테 숙제 같습니다. 주시는 건가요? 네, 네. 두 번째는 뭐 시흥 캠퍼스 본부에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질문 우리 총장님 혹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존의 교수님들은 당연히 가져야 될 그런 의문이고요. 저도
뭐 아이들이 이제 뭐 다 결혼도 하고 이제 직장 다니고 그러는데 너무나 다른 생각. 예를 들면 한 직장에서 10년 있으면 완전히 나보자라고 생각하고 있고 3년 내지 5년 정도 되면 옮겨야 된다. 그러니까 옛날에 미국 같은 생각이죠. 그런 아이들한테 뭘 해라, 평생 직업을 가져라 이런 건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런 친구들한테 교수님들이 대학원 가라 그런 거는 정말 학문을 호기심으로서 너무 궁금해하는 친구들만 앞으로는 공부를 하게 되지 아 이게 교수라는 이런 자리 때문에 공부하는 애들은 이제 거의 없어지지 않을까 인센티브가 적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제가 개척하는 지성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미네르바도 그렇고 저희도 그런 생각인데 예를 든다면 지금 여기 이런 스크린이 있다 그러면 저희도 이제 태자대학은 1층을 스크린 월로 다 만들려고 하는데 그러면 학생들한테 이 배경화면을 니네들이 매주 바꾸는 거를 아이디어를 내봐라는 식으로 해서 참여형으로 다 바꿔야 되는데 코넬 대학이 이제 그런 걸 한다고 하는데 로비에 커다란 칠판 같은 거를 이렇게 놓고서 생각나는 대로 자기가 이 문제는 안 풀리는데 이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를 적게 하는 애들이 있고 그 문제를 가져가서 푸는 애들이 있고 아까 이제 뭐 허준희 교수 얘기했지만 수학에서는 그런 거를 던져놓으면은 누군가가 언젠가는 푸는 것처럼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를 배우러 오는 데가 아니라 그러니까 지식이 아까도 뭐 이제 우리 이 교수님도 그런 말씀을 지식을 통해서 정말 삶이 풍요로워지고 재밌어진다는 것을 체험하는 자극을 받는 장소로 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도 지금 태자대학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모든 과목을 비디오 클립을 한 4개 정도를 이제 한 3, 4주마다 하나씩 그건 제가 이제 고대에서 그렇게 교양 과목을 다 바꿨었는데 BBC 다큐멘터리 같은 그거를 비디오 클립을 만들어 가지고 애들한테 자극을 계속 주는 거거든요. 그걸 보면서 그러니까 배우는 게 아니라 생각하게 하는 거를 계속 만들어주는 건데 대학이 그래야지 재미가 있지 이렇게 두꺼운 책 이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읽어보고 그거 갖고 시험 본다 이거는 이제는 아닌 것 같아서 그렇게 바뀔 때에 그 재미가 있으면 저는 대학원에 많이 올 것 같다는 생각 들고 학문 후속 세대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혹시 질문? 네, 우리 박경선 박사님. 저는 소속은 서울대학교 스마트시티 글로벌 융합 혁신인재 양성 교육연구단 BK 사업단의 박경선이라고 합니다. 먼저 유튜브를 통해서 동영상으로만 뵙던 염지열 교수님을 이렇게 페이스 투 페이스로 만나게 돼서 정말 영광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원래 2가지였는데 한 가지는 우리 교수님께서 시흥 캠퍼스에서의 그 문제 해결하는 거를 이제 말씀해 주신 부분을 혹시 교수님께 한번 제안해 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왜냐면 시흥시가 시흥 스마트 캠퍼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흥 시민의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를 도출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이제 디자인 띵킹이나 그런 방식으로 이제 학생들로 하여금 문제 해결을 하고 교수들은 그거를 이제 코칭하는 스타일로 해 나가는 이제 그러한 이제 교수 학습법을 이제 지향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만약에 태제 디지털 대학에서 나라마다 또는 한 학기마다 나라와 도시를 중심으로 옮겨 다니면서 이렇게 하신다라고 하면은 서울 대한민국일 경우에는 혹시 시흥 캠퍼스에 오셔서 여기 옆에 있는 바로 연수동이 이제 호텔과 같이 되게 숙박 시설이 잘 되어 있는데 그곳에 와서 시흥 주민이 갖고 있는 문제를 이 주변의 산단과 그다음에 서울대학교와 같이 연합을 해서 해결하는 그 문제를 이제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이 있으신지 한번 아인슈타인의 그 상상력을 발휘해서 한번 제안해 보고 싶었고요. 제가 정말로 여쭙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이제 앞으로 미네르바 스쿨 그 이상을 지향하시는 이제 태제 대학이 이제 될 것 같은데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 교육 방법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말씀하신
그 문제 해결 중심으로 하고 그다음 액티브 러닝 포럼이나 액티브 러닝 그 시스템을 사용을 하셔가지고 대학을 운영하실 텐데 결국은 아까 말씀하신 이혜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학습 목표 중심, 즉 역량 기반으로 이제 수업을 하신다라고 하면 결국은 교수자가 상당히 역량 기반 교육과 학습자 중심의 교육, 그다음에 학습 목표 중심으로 하는 그런 교수 학습 방법에 상당히 많이 그 트레이닝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역량이 무엇이며 그 역량을 도달하기 위해서 학습의 과정과 과정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한 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학습자 맥락과 그 학습자들이 있는 그 도시마다 나라마다의 그 맥락에 맞게끔 이제 과정을 개발을 하고 설계를 해서 그다음 평가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내년도에 그 이제 개교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교수자님들을 이제 뽑아서 그런 교수 패컬티 디벨롭먼트를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정말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런 것들이 또 그 온라인 시스템과 연결돼서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되게 젊으신 분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홍정빈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 교육에서 기업에서 원하는 그런 인재라고 하면은 그 기업의 현황과 산업의 현황 같은 거를 제대로 잘 그 캐치를 하셔서 그것을 분석을 해서 정말 이 사회가 필요로 하는 그 인재상이 무엇인지에 대한 역량 도출과 그 도출에 나온 그 역량을 가지고 설계를 해야지만 그야말로 그것이 학습 러닝 업젝티브가 돼서 그걸로 인해서 이제 교수자 디벨롭먼트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개교 전에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가 정말 상당히 궁금합니다. 네. 답변하십시오. 네. 좋으신 질문이고 처음에 그 저기 시흥을 대상으로 해서 시빅 프로젝트 하면 어떻겠냐고 굉장히 참고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서울의 대도시보다도 그런 측면에서가 훨씬 더 재미있게 할 수 있는 것 때문에 저희가 핸드북을 만들고 프로젝트 내용들을 지금 계속해서 학생들한테 미션 줄 거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시흥을 아주 좋은 이런 그 케이스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또 하나는 과연 이거 어떻게 할 건가? 저희는 학생들 20명 이하로 다 이제 만들고요. 그 다음에는 특색 중에 하나가 교수를 교수하는 대학입니다. 교수를 가르치는 대학이라 지금 액티브 러닝 사이언스라고 하는 이제 코슬링 교수가 컨설팅 펌이 있는데 거기에서 신임 교수들은 한 달 정도 트레이닝을 받아야 됩니다. 이제 보통 일반 대학은 그냥 교수가 와서 자기 배웠던 방식으로 그냥 가르치지만 여긴 그렇게 하고 1년에 두 주 정도는 그 이제 워크숍을 통해 가지고 모든 교수님이 가르치는 모든 내용들은 온라인이라 다 레코딩을 해서 저희는 에듀케이션 이노베이션 센터의 프로페셔널들이 10명 정도가 그걸 다 분석을 해갖고 매주 피드백을 주고 그 다음에 1년 지나고 나면은 워크숍을 통해서 그것을 분석을 해서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교수님들은 연구에 대한 리퀘어먼트 하나도 없고 저희는 완전히 리버럴 아트 칼리지 같은 식으로 하기 때문에 학생 위주로만 모든 것을 돼 있고요. 실라버스도 지금 어떻게 만들고 있냐면 여러분들이 혹시 봉준호 감독이 기생충 만들 때 어떻게 했는지 보셨겠지만 모든 씬에 대해서 그림을 다 그려서 한 것처럼 첫 시간에는 무슨 질문을 던져서 학생들이 어떤 반응이 나오게 되면 그걸 어떻게 끌고 갈 거고 다음 시간에는 이것을 연결해서 무슨 질문을 던지고 어떤 토론을 할 거고 뭘 읽혀오고 할 거가 완전히 16주가 완벽하게 시나리오가 잡혀갖고 그거대로만 쫓아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훈련을 한 달 정도를 신임 교수가 뽑히면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교수 중심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고 학생 중심으로 하는 거라서 완벽하게 시스템이 현재까지 했던 교육 시스템은 완전히 다르게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학생들은 매주 어사이먼트에 대해서 사전에 읽고 나서 유튜브가 됐건 칸 아카데미가 됐건 무크가 됐건 또는 논문이나 책이 됐건 어사이먼트에서 읽고서 1000자 정도의 에세이를 써야 되고 그 모든 거에 대해서 한 반 페이지 정도 선생님들이 교수님들이 전부 다 리뷰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이 수업 들은 것도 다 리코딩이 되기 때문에 참여하지 않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미네르바 같은 색깔이 다르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참여하는 학생 빨간색, 참여 안 하면 초록색으로 이렇게 나와서 그러면 교수는 계속해서 질문해야 되고 교수는 90분 수업 시간에 전체로 8분 이상 떠들 수가 없게 돼 있고 그걸 넘어가게 되면 워닝이 되고 이런 식으로 시스템이 돼 있어서 특히 1학년은 크리티컬 띵킹, 크리에이티브 띵킹, 커뮤니케이션, 인터랙션 그다음에 저희는 이제 이 동북아의 리더를 키우는 것 때문에 글로벌 마인드하고 그다음에 다이버시티하고 엠파티를 이렇게 6개 핵심 역량이 있는데 그걸로 과목을 만들어서 그거에 맞는 거를 매주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지금 다 디자인을 하고 있었고요. 선생님들의 1학년 특히 휴먼 스킬이 되는 그거를 할 때 교양 과정 할 때에는 선생님의 자율성은 거의 없고요. 전공에 가서도 거의 이런 스킴으로 하는데 거기에서는 전공의 컨텐츠에 관계되는 부분들은 교수님들이 그 컨텐츠에 맞게끔 그걸 디자인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우리 염지호 총장님께 질문이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어서 그 온라인에서 들어온 거 2가지만 더 하고 오늘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질문은 이몽탁 교수님께서 해주셨는데요. 학부와 대학원을 분리하는 방안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다. 여기서 학부의 성격은 어떻게 규정되고 졸업생들은 어느 분야의 영역으로 졸업을 하는 거냐. 이게 한 가지 질문이고요. 대학의 공간이 바뀌었을 때 사실은 초중고 학생들이 대학에 와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지금의 초중고는 지금의 학교 시스템 안에서 공간에 적응을 하고 있다가 대학의 달라진 공간에 와서 적응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그 방향에 대한 질문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 2가지 말씀을 해주시면 오늘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코슬링 교수가 와서도 제가 인터뷰도 하고 계속했는데 코슬링 교수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양반은 이제 인지심리학, 뇌 인지심리학을 하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피라미드로 보면은 제일 중요한 게 가운데 휴먼 스킬인데 아까 얘기했던 크리티컬 모든 거를 논리적으로 봐야 되고 그다음에 상상력을 발휘해서 크리에이티브한 걸 해야 되고 사람하고의 관계이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전달 능력을 뛰어나게 훈련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서로를 조화를 이루어서 프로젝트식으로 일을 요즘 거의 하기 때문에 그 4가지의 미네르바는 핵심 역량을 키우는데요. 그게 중간에 있는 기술이고 인문학이나 상당히 많은 교양은 그 밑에 이제 깔려 있는 거를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걸 폭을 넓혀가는 거고 전공은 그 위에 있어 갖고 사회에 나가서 어플라이 할 거는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건데 우리가 이게 초중고에서도 이런 훈련을 거의 안 받고 지금처럼 학부에서 전공 과목만 막 가르치게 되면은 한 번도 이런 훈련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컨텐츠만 받기 때문에 나가서 5년, 10년만 지나면 완전히 쓸모없는 인간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 휴먼 스킬을 키워야 된다는 거고 그거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 학부라는 거거든요. 학부에서는 더 이상 전공을 하지 말자. 예를 들면 프린스턴 대학 같은 데서도 7과목만 들으면 그냥 전공으로 인정해주고 지금 포항공대나 카이스트도 전공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나중에 자기가 하는데 아직도 거기는 전공을 정하게 돼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전공을 아예 정하지도 않고 미국 스타일로 한 4개의 패컬티 그 전공들이 있는데 거기서 자기가 필요한 대로 들어가지고 7과목만 들어서 신청을 하면 그 전공을 인정해 주는 걸로 해서 완전히 학부는 전공을 하기 위한 기초 체력을 튼튼하게 만드는 게 저희들의 목표고요. 그런 애들을 키워놔야지 나중에 진로가 얘가 스타트업을 하던 아니면 회사에 가서 일을 하던 아니면 대학원을 진로를 하던 그 국제기구 가서 일을 하던 그 체력을 완벽하게 키워주겠다는 것이 저희가 학습의 목표입니다. 그다음 공간에서 초중고에 대해서 그런 질문하셨는데 사실은 잘 모르시는데 오히려 초중고가 요즘은 모듬으로 수업도 굉장히 많이 하고요. 토론하는 거 제가 고대 총장이 되고 나서 수능을 완전하게 없애고 85%를 심층 면접으로 학생들을 뽑고 했더니 대구교육청에서는 완벽하게 토론식 수업으로 다 바뀌었었던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대학이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 초중고가 바뀌게 되는데 저는 초중고에서 제일 잘못된 거가 사교육에 의해서 대치동에 의해 갖고 수능 푸는 요령만 배워가지고서 하게 되면 이게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사회과학을 전공하는 교수라서 한번 수능을 한 10여 년 전에 풀어본 적이 있는데 한 절반밖에 못 맞췄어요. 그래서 왜 그럴까 하고
정답을 봤더니 다 꼬여져 있어 갖고 그거를 제가 꼬인 거를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테크닉을 배운다는 게 무슨 대단한 능력이 아니고 오히려 책을 많이 읽고 생각을 많이 하게 해야 되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는 대학 교육이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학부하고 대학원이 단절돼야 되는 게 좀 죄송한 얘기인데 저는 저희 아이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빨리 취업해야 되겠다. 그래서 야 옛날에 60년대는 대학 진학률이 6%였고 제가 대학을 졸업할 때 70년대 말에는 20%가 안 됐는데 지금 80% 가까이 되는데 그런 기준으로 보면은 지금 대학을 학부에서 졸업했다고 하는 거는 60년대식으로 치면 고등학교 중퇴 수준밖에 안 되니까 까불지 마라. 정말 네가 전공 지식을 하려면 대학원 가서 배워갖고 전문가가 되는 거지 학부 나오면 제너럴리스트다. 근데 제너럴리스트 중에서도 중요한 건 아까 얘기한 거 그러면 최소한 크리티컬 띵킹, 크리에이티브 띵킹 아니면 커뮤니케이션 능력 이런 거라도 잘 배우고 나가야지 그 다음에는 전공은 나중 가서 하는 거다. 근데 지금은 교수님들이 아직도 아까 제가 말씀 20세기의 패러다임에 빠져가지고 학부도 전공을 해야 된다고 계속 하는데 정말 양심적으로 생각하셔서 전공을 학부에서 해야 되나? 정말 더 깊은 전공을 더 잘하게 하기 위한 훈련을 학부에서 키워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학부에서의 학과 중심으로 애들을 뽑는 거를 빨리 과감하게 포기를 하셔야 되고요. 서울대에서 어느 분이 개혁을 한다라고 하면 학부는 무전공으로 뽑으셔야 됩니다. 자유전공 학부처럼 그런 식으로 한 다음에 나중에 가서 선택하게 하고 대학원 가서 전공하게 만들어야지 언제까지 학부에서 정말 대학원의 인트로덕션만 계속 가르치면서 이걸 전공했다고 좀 죄송한 편 얼치기 전문가를 만들어 내보낼 거냐 이건 아니다. 지금 시대가 바뀌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태제대학이 사실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새로운 모델 케이스가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크고요. 학부와 대학원을 분리하는 그 방안이 서울대의 미래를 구상하시는 많은 분들께 또 새로운 고민을 안겨주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포럼의 주제가 대학의 공간과 시간이었는데 사실 대학이 캠퍼스와 건물이라고 하는 형태의 개념에서 이제는 학생들의 상상력과 학습을 자극하는 새로운 공간 개념으로 진화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이 공간은 과거의 물리적 공간에서 이제는 가상 공간으로까지 확대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학생들의 심리적 공간으로 연장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오늘 1시간에 걸쳐서 명강의를 해주신 우리 염지호 총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토론자로 참여해 주신 우리 세 분의 토론자분들께도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사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는데 우리 토론자분들께도 한 번씩 더 말씀할 기회를 드리지 못한 점 양해의 말씀을 부탁드리고 오늘 포럼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